몸에 감각이 없어. Holy Christ. Holy Christ. 안녕하세요, 칼카즈입니다. 오늘은 영화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의는 올해 1월 2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하자마자 나흘 연속 세계 1위를 했었죠.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이자 고 강수연 배우의 유작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승리에서 급추락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의의 예고편을 보고 SF 영화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작품성 있는 SF 영화를 볼 수 있을까란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정의는 한국 SF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씁쓸한 국룰을 이어가는 영화였습니다. 화려한 CG와 마지막 액션씬은 충분히 즐길만 했지만 만화적이면서도 1차원적인 대사들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기톤, 밋밋하고 전형적인 스토리 전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만듦새는 어설프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와 맞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기존 SF 영화들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와 영화 속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의는 수많은 SF 영화들에서 특정 장면이나 스토리라인 혹은 영화의 디자인 등을 차용했습니다. 정의가 여성 전투 사이보그로 묘사된 점과 분해되고 재조립되는 장면, 그리고 적 림보 로봇의 모습 등은 공각기동대에서, 그리고 전투 시뮬레이션의 표현과 정의가 서영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Holy Christ. 리메이크된 로보캅에서 차용해왔고 Holy Christ. 서연이 받는 윤리검사는 석양을 보며 세 줄 이상의 시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네.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What's it like to hold the hand of someone you love? 주인공 K가 받는 기준선 테스트와 유사해 보이죠. 이뿐만 아니라 크로노이드 본사 건물이 해수면이 상승되어 반쯤 물에 잠겨있는 설정은 AI에서 로봇 회사인 사이버트로닉스 같고, 극중에서 달과 지구 사이 우주에 세워진 지구인의 식민지인 쉘터는 게임 헤일로의 링 모양 행성 헤일로와 영화 엘리시움에서 지구 밖 부자들만 사는 인공위성 엘리시움을 섞은 설정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모르는 다른 레퍼런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레퍼런스를 차용하는 일은 영화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의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풀기 위해 레퍼런스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를 끼워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와 레퍼런스들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죠. 영화 공각기동대와 정의의 주제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공각기동대는 영재인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사회에서 내만 인간인 채 껍데기, 즉 로봇의 몸을 한 주인공의 정체성을 다루면서 더 나아가 생명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죠. 정의도 이런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저 소재일 뿐, 핵심 갈등, 즉 주제는 인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C타입인 정의의 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폐기 혹은 유의 로봇으로 개조될 처지에 놓이자 그것을 그냥 볼 수 없던 딸 서연이 정의를 해방시킨다는 다소 심파적인 가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요. 결국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데 공각기동대의 핵심이 되는 설정들을 가져와 영화에 녹이려다 보니 그게 전개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의 첫 장면에서 가상으로 재현된 정의의 전투씬을 보면 정의 말고는 다른 인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로봇이죠.
로봇으로 전투요원을 만드는 시대에서 왜 정의만 유독 인간일까요? 영화는 이런 설명이 전무합니다. 추측해보자면 수십 년 전에 죽은 전쟁 영웅 엄마의 뇌가 있어야 서연이 AI로 남아버린 엄마를 해방하는 메인 스토리를 풀 수 있으면서도 공각기동대와 비슷한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은 모든 전투요원이 로봇임에도 정의를 인간으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정의의 뇌를 복사해서 만든 AI의 고통 수치나 전투 의지 등을 조절하는 장면은 리메이크한 로보캅을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로보캅은 인간의 뇌를 가진 사이보그로서 AI보다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고 주저해 전투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로보캅, 즉 알렉스 머피의 뇌를 수술해 전투 시에 AI가 자동으로 개입해 전투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로보캅이 가족도 못 알아보는 전투 로봇이 된 후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찾으려는 영화의 핵심 주제와 맞닿아 있죠. Dead or alive, you're coming with me. 정의는 이런 소재를 가져다 썼지만 역시 또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극 후반부 서연이 정의에게 엄마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라는 의미로 미확인 영역, 즉 모성애 부분을 큰 어려움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줍니다.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묘사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왜 전투 의지는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없는지입니다. 강제로 전투 의지를 늘리면 정의는 전투 AI로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시나리오를 쓰기 편한 방향으로 여기저기서 레퍼런스를 가져와 얼기설기 있다 보니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이외에도 정의가 다른 영화에서 차용해온 여러가지 설정들은 이야기 구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소비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이드 러너에서 차용한 윤리검사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행해지는 이 윤리검사는 마치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결국 극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레퍼런스가 단순히 모방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차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그저 단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영화를 만듦에 있어 레퍼런스의 차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모방에서 그친다면 짝퉁에 불과한 것이고 모방이 영화의 고유한 주제와 설정을 해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되겠죠. 정의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볼만한 CGI의 퀄리티와 스펙타클한 마지막 액션씬이 장점이지만 그럼에도 모방에서 그치거나 오히려 모순을 발생시키는 차용들로 인해 원래 이 영화가 말하려 했던 주제가 빛이 발했죠. 정리해보자면 정의는 한국 형신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주제를 여러 SF 영화들의 소재와 형식을 차용하여 전개하려는 시도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산품 가치 이상을 가졌다고 말하기 힘든 영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에 대한 감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